살아가는 동안 단 하루도 태만히 보내지 마라. 운명은 우리에게 즐기듯 장난친다. 그리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으로 가장한 큰일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언제나 머리와 지혜, 용기, 아름다움으로 대비하도록 하라. 아무런 걱정 없이 신뢰로 가득했던 날이 갑자기 우리의 명망이 곤두박질 치는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의력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꼭 주의력이 부족해진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발에 걸려 넘어져 일을 망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기를 품은 운명은 때로 우리의 완전성이 부주의할 때 그것을 엄격한 시험에 놓이게 한다. 운명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나를 택해 우리의 가치를 시험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괴물이 되지 마라. 어리석은 괴물이 된 자들은 모두 허영에 차 있고 불손하고 고집스럽고 변덕스럽고 생각을 고칠 줄 모르고 극단적이고 얼굴만 잔뜩 찌푸리고 농담을 일삼고 험담을 즐기고 역설이나 늘어놓고 파벌을 만들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무례한 괴물들이다. 정신의 기형이 육체의 기형보다 더 추하다. 아름다움을 지닌 고귀한 정신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토록 완전히 왜곡된 인간에게 누가 도움을 주겠는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마음이 스스로에게 없다면 다른 그 누구도 더 이상 인도해 주지 않는다. 그런 자들은 남들이 조소를 보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다. 최후에 해야 할 일로 인생을 시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휴식을 취하고 노력은 마지막으로 미룬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처음에 하고 부수적인 일은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싸우지도 않고 이기려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당장 배우려 하고 영예와 유용함을 얻을 수 있는 일의 습득은 인생의 마지막으로 미룬다. 또한 행복을 얻는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현기증을 느낀다. 배우고 사는 데에도 방법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잘 되려면 시기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불행한 때는 오게 되어 있다. 그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상황이 달라져도 불운은 계속된다. 그러니 두 번 생각하고 자신에게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에 따라서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심지어 분별력조차도 항상 같지 않으며 지혜도 매번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잘된 편지를 쓸 때처럼 올바른 생각을 하는 데에는 행운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시기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때엔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조그마한 노력으로도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다. 후자는 정신이 집중되어 있고 기분이 최고의 상태이며 행운의 별이 빛나고 있어 그러한 것이다. 그런 때는 자신의 장점을 인지하고 사소한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소한 재앙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재앙은 절대로 홀로 찾아오지 않는다. 재앙은 다른 재앙과 사슬로 엮여 있다. 행복과 불행은 이미 그것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또한 행복한 자들은 모두 불행한 자에게 도망친다. 모든 것이 불행에 빠지면 생각과 이상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불행이 잠들어 있으면 그것을 깨우지 마라. 조금만 미끄러져도 불행은 계속될 것이며 그 나락의 끝을 알 수 없을 것이다. 행복이 완성을 알지 못하듯 재앙도 결코 완결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은 인내로서 감내하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지혜를 가져라. 선택하는 기술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삶의 대부분이 선택에 달려 있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감식력과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학식이나 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택 없이는 완전성도 없다. 선택은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노련한 정신과 예리한 지성, 학식과 조심성을 지녔으면서도 선택의 과정에서 실패한다. 이들은 마치 오류를 범하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매번 최악의 것을 움켜쥔다. 그렇기에 선택할 줄 아는 것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재능 가운데 하나다. 무엇이 급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법을 배워라. 많은 이들이 적시에 찾아온 일을 소홀히 한다. 그 일이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중에야 비로소 친구의 도움으로 그 일이 지나간 흔적만을 둘러보게 될 뿐이다. 가장 훌륭한 정신적 능력의 하나는
지금 눈앞에 제시된 것들에서 무엇이 급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바로 그 능력이 없기에 성공했을 수도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 그 능력을 가진 자는 그 빛을 전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것을 구하려고 애쓰라. 전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후자는 주의 깊게.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선 그런 섬세함이 있어야 한다는 이 한마디 말만 기억하라. 자신의 의욕을 보여라.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면 더 나아가라. 지금 아무것도 없다면 노련하게 그 무언가를 찾아보도록 하라. 대부분의 것들은 아예 시도하지 않아서 획득되지 않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방향을 바꿔가며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할 수 있을 때 하라. 시간과 기회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미덕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될 원칙을 세워놓고 살지는 마라. 또한 자신의 의지에 정해진 법칙을 부여하지도 마라. 오늘 당신이 버리는 물을 내일 마셔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뒤틀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다른 것도 아닌 자신들의 정신 나간 기괴한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반대로 현명한 자는 상황에 따라 방향을 바꿔가면서 지혜의 별을 따라 스스로를 이끌어간다. 우리의 행위와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미완성인 자신을 완성시켜라. 사람은 미완성인 채로 세상에 태어나 인격과 직업을 통해 날마다 조금씩 완성의 지점을 향해 간다. 그 지점에 이르면 모든 능력이 완전해지고 모든 우수한 특성들이 한껏 개발된다. 취향이 고상해지고 생각이 맑아졌으며 판단이 성숙하고 의지가 순수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완성을 깨닫게 된다. 지혜롭게 말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완성된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세인에게 믿음을 주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끝내 자신을 완성시키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늘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뒤늦게 성숙하기도 한다.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라.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파멸한다. 그들은 사물 속에서 본질의 절반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노력하지 않기에 자신의 결함이나 장점을 파악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하찮은 일에 큰 가치를 두고 중요한 일에는 작은 가치를 둔다. 그들은 언제나 거꾸로 무게를 가늠한다. 처음부터 이성이라는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잃을 이성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 사물들 중에는 온 정신을 다 쏟아 부어서 탐구해야만 그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해도 모든 것에 대해 생각을 거듭한다. 근본에 다다라서 튕겨져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들며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생각한다. 이처럼 현명한 자의 생각은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된다. 자기 스스로를 두려워해야 한다. 스스로 비천하게 만들지 마라. 우리 자신의 무결함이 우리의 흠없는 행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외적 규정보다 우리 자신의 엄격한 판단이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부당한 일은 단념하는 것은 외부의 엄격한 권위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이 두렵기 때문이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면 가상의 가정교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성급함에 밀리지 않고 열정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은 커다란 인내심을 갖춘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라는 증거다. 일단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나긴 시간을 거쳐야만 사물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다. 현명한 겸양은 오랫동안 남몰래 지니고 있어야 하는 올바른 결정들을 성숙하게 만든다. 시간의 손잡이는 헤라클레스의 쇠몽둥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완수해낸다. 시간과 나는 또 다른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나와 겨루고 있다. 이것은 필리프 2세가 한 말이라고 전해진다. 기다림은 커다란 보답으로 다가온다.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이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지성을 내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힘을 들여서도 안 된다. 지식이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신중한 매 사냥꾼은 사냥에 필요한 수 이상의 매를 하늘로 띄우지 않는다. 늘 가진 전부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미래의 당신을 경탄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빛을 발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조금씩 더 발견해내고 그로 인해 그의 위대한 능력의 한계가 결코 드러나지 않을 때에만 기대감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누구든 제 나름의 위험을 지녀라. 당신이 제왕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모든 행위는 그 분야에서 제왕다워야 하며 당신의 행동은 신분과 직업 안에서 군주다워야 한다. 당신의 행위를 숭고하게 하라. 당신의 생각을 드높게 하라. 비록 권력은 갖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제왕의 공적을 쌓아라. 진정한 제왕다움은 흠없는 도덕성에 있다. 그리고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위대함을 시기해선 안 된다. 공허하고 의식적인 것보다 참된 제왕다움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텅 빈 교만함을 가장하지 말고 본질적인 신중함을 취해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쉽사리 만족하지 마라. 사람들은 다른 이의 무한히 높은 완전성을 통찰하지 못하기에 자기 자신의 비천하고 범용한 재능에 대단히 만족한다. 자신에게 불만을 품는 것은 소심한 것이지만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자기만족은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되며 분별 없는 자의 행복일 뿐이다. 물론 나름의 유쾌함은 있으나 평판과 명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신은 언제나 지혜로우며 유용하기까지 하다. 나쁜 결과를 예방해주고 혹은 나쁜 결과가 오더라도 불신할 줄 알면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주변 여건에 달려 있으며 한 곳에서 한 가지 일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은 다른 장소, 다른 일에는 치욕이 된다. 공허한 자기만족의 꽃을 활짝 피우고 그 씨를 더욱 퍼뜨리는 것은 치유 불가능한 어리석음이다. 사태를 관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열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물이 얕고 안전한 항구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때로는 약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그렇기에 때로는 물리적으로 때로는 도덕적으로 그것을 방치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의사에겐 처방의 학문만큼이나 무처방의 학문도 필요하며 때로는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술이기도 하다.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평온을 유지한다는 것은 손을 놓고 누워버린다는 것이다. 적절한 때에 양보하는 것은 훗날의 승리를 보장한다. 샘물은 약간만 휘저어도 흐려진다. 이럴 때 샘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둬야 맑아진다. 분열과 혼란에 대한 최상의 방책은 그것이 지나가도록 놔두는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드높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 드높은 정신은 영웅에게 필요한 제1조건 중에 하나다. 드높은 정신은 감식력을 향상시키고 가슴을 넓혀주고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감정을 순화시키고 기품을 높여준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숭고한 생각을 품고 매진할 것이다. 그리고 때로 불운한 운명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려도 그 정신은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빛을 발하며 의지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 정신에는 반드시 능력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대범함과 고귀함 그리고 그 모든 영웅의 성질은 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신의 주요한 결점을 파악해야 한다. 뛰어난 장점에 버금가는 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러한 결점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 조장되면 전제적인 힘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중함을 호출해 자신의 결점에 맞서 싸워야 하며 그 첫 단계는 자신의 주요 결점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이 결점을 한번 파악하고 나면 승리할 수 있으며 특히 관찰자처럼 그 결점에 대한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나면 승리하는 것은 더욱 쉬워진다. 자기 자신에 대해 주인이 되려면 스스로를 철저히 알아야 한다. 자신의 불완전성을 이루는 주동자부터 먼저 굴복시키면 그를 따르는 나머지 다른 추종자들도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절대로 열정에 들떠 행동하지 마라. 열정에 들떠 행동하면 모든 일을 망칠 것이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자신을 위해 행동할 수 없다. 열정은 언제나 이성을 태워 없앤다. 그럴 때에는 자신을 대신해 열정에 빠지지 않은 이성적인 중개자를 내세우라. 관객들은 언제나 배우보다 더 많이 본다. 그건 관객들에게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는 평정심을 잃었음을 깨닫는 즉시 후퇴를 명한다. 피가 완전히 뜨거워지면 피를 흘린 채로 일에 착수하게 되고
남들에게 오랫동안 비방당할 수치스러운 소재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모호함을 읽어내는 방법을 배워라. 한때는 말을 잘하는 것이 모든 기술 중에 으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루어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자 열망하는 진실은 언제나 절반 정도만 말로 표현되기에 주의 깊은 사람만이 그 진실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주의 깊은 사람은 바라는 모든 일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의 고삐를 당기고 싫어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의 박차를 가한다. 얕고 많은 것보다는 깊고 적은 것이 더 탁월하다. 완전성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다. 모든 탁월한 것들은 언제나 드물고 귀하다. 깊이가 있는 것은 탁월함을 생성해내며 그 본질이 고귀하다면 영웅적인 것도 낳는다. 반면에 양과 크기가 많고 큰 것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고 미미하다. 사람의 경우에도 거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난쟁이인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고를 때 마치 얇은 것에는 지혜로운 내용이 적혀 있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책의 두께를 보고 판단하기도 한다. 양만 많아서는 절대 평범함을 넘어서지 못한다. 약삭빠르게 행동하되 이를 악용하지는 마라. 약삭빠르다는 것을 우쭐대서는 안 되며 이를 남에게 이해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모든 기교적인 것은 감추어진 상태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받기 마련이다. 특히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그것이 밝혀지면 미움을 사기 때문이다. 속임수는 쓸모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면 의심은 2배가 된다. 드러난 속임수는 불신을 야기하고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며 복수를 불러오고 일찍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악의적인 일을 낳는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닌 단호한 사람이 되어라. 우유부단만큼 이를 크게 그르치는 것도 없다. 액체는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한 잘 썩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일에서든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외부에 자극이 있어야 움직인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따금 판단력이 혼란을 겪는 데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행동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기도 한다. 한편 어떠한 일에서도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광범위한 분별력과 단호함을 가진 그들은 천성적으로 최고위직의 자리를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의 깨어있는 두뇌는 업무의 진행을 돕고 일의 성사를 쉽게 해준다. 그들은 언제나 즉석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판단을 말하고 난 후에도 그들에겐 언제나 그 다음 일을 처리할 시간이 남아있다. 본 내용은 출판사 메이트북스, 지은이 발타자르 그라시안, 옮기니 정영훈, 김세나님의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이라는 도서에서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책의 첫 부분에서는 살아가는 동안 태만하지 않고 머리와 지혜, 용기, 아름다움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명과 우연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행동과 태도는 우리를 어리석은 괴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현명한 행동과 윤리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일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많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또한 사소한 재앙이라도 경시하지 말아야 하며 선택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변화와 도전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과 대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또한 미완성인 자신을 완성시키고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고 인내심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저자의 지혜로운 글들은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